안녕하세요. 드림TV 채널의 대준입니다. 요즘 주식이다, 펀드다, 적금이다, ETF다.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마 교직 생활을 지금 시작하셔서 이제 막 월급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 남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나의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은행 예금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연 1% 내외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쉽게 설명하면 100만 원 넣어서 1년 뒤에 찾으면 101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렵겠죠. 이 은행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라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투자라는 것을 처음에 살펴볼 때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이야기인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마저 잃게 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저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이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번 시간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이해한 관점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채널의 주 구독자인 교사분들과 또 예비교사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투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말 그대로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마다 정의가 다양하겠지만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인 졸리 대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는 제 앞으로의 목표이기도 해요. 일에는 돈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과 돈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뒤에 있는 것들의 비중을 올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제가 몰입할 수 있는 것, 제가 또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보람을 느끼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이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저는 다음과 같은 투자 좀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실천적인 금융 지식을 갖고 장기 투자를 바라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배당금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한번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 정년 보장이 되는 직업에서 좋겠다는 반응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교사의 월급이 많지 않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교사가 부자 되기 어렵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좀 알아보고 공부한 바로는 교사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공부하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당연히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졸리 대표에 따르면 금융 지식을 꾸준하게 쌓고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설명을 할 거고 이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소비 부분을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5%가 나면 이제 5천 원을 벌게 되는 건데 이 5천 원을 버는 것보다 5천 원을 불필요한 소비 부분에서 줄이는 게 훨씬 쉽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금융 지식을 쌓는 것들이 병행되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교사가 되면 장기저축급여라는 것을 덕케이 한국교직원 공제라는 곳에서 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교사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과는 별개로 연금 비슷하게 드는 건데요. 연봉리가 현재 기준으로 약 3.74%입니다. 이 시중금리가 1% 내외인 걸 생각했을 때 꽤 높은 편에 속하죠. 이걸 현재는 최소 3만 원부터 최고 90만 원까지 매달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월급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설정을 했다면 월급의 30만 원 부분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월급에서. 근데 이 금액은 사실상 2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우리가 원금이 있고 원금에 또 붙어오는 이자가 있다면 이자를 어느 시점에 찾아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0년 이전에 받게 되면 이 일정 부분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걸 다 받으려면
20년은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상 20년 동안 묵혀두는 돈이라는 거죠. 신규교사 A가 매달 30만 원씩 30년 동안 꾸준하게 장기저축급여를 한다는 가정 아래서 원금을 살펴보면 1억 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연복리 3.74%의 이 장기저축급여에서 이 30년 후에 내 자산이 과연 얼마가 돼 있을까요? 자, 이 표는 프린들TV에서 제가 가지고 와서 장기저축급여에 넣어봤는데 연수익률을 3.74%로 계산해서 월 투자 금액을 30만 원씩 꾸준하게 넣는다고 했을 때 30년 뒤에 약 2억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세금을 내기 이전인데요. 1억을 비교했을 때 약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 2배는 2배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30년 후에는 물가가 지금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 있을 거고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뭐 단순히 2배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하기 쉽게 2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기저축급여 같은 경우는 2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장기저축급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이 가정 아래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예시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세 번째는 애플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이 30년 후에 나의 자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면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제가 댓글에 적어놓고 우선주를 기준으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주의 그 연수익률을 알아보면 구글 기준으로 약 15.54%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4월 17일 종가 기준이고요. 15.54%의 수익률을 똑같이 월 투자 금액 30만 원을 가지고 매달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뒤의 금액은 약 20억 원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엄청난 금액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장기저축급여가 2억이었는데 비교하면 약 10배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말고 다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사례를 볼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살펴보면 연수익률이 30.13%가 나와요. 이러한 연수익률을 바탕으로 30만 원씩 매달 넣는다고 가정하면 30년 후에 무려 금액이 제가 처음에 이거 읽는 거를 실수했는데 419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20년의 이 구간에서 30년으로 넘어갈 때 정말 자산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눈덩이가 이렇게 경사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복리가 주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연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다면 처음에는 작은 차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그 자산의 규모의 차이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2위인 이제 애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애플이 최근까지는 시가총액이 1위였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시가총액 2위가 됐는데요. 17일 종가 기준으로 연수익률이 16.78%가 나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30만 원씩 매달 넣는다고 했을 때 26억 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2억 원과 뭐 20억 원 그리고 뭐 400억 원이 넘는 가격과 26억 원을 봤을 때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답은 성장성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주변에 이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모델을 다각화함으로써 정말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은행에 있는 돈은 자체적으로 성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장기저축급여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식과 장기저축급여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즉 주식에서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주식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냥 비교한 게 아니라 각 나라 1등 주식으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평균과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주식을 해라 이게 아니라 금융지식이 없이 그냥 은행에 꾸준하게 저축하면 우리가 막 부자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맡겨봐야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금융지식 없이 은행 예금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 예금이 결코 인플레이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 리스크가 존재하고 내가 어떤 지점에서 또 사고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이걸 회복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공부를 하고 잃어봐야지 나중에 중요한 순간 이렇게 또 뭔가 돈을 벌고 시장의 변동성이 큰 구간들이 왔을 때 잃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본이 일하게 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 내내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사실 지금은 아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제가 앞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앞으로 인생의 밑바탕이 될 지식과 지혜를 얻고 싶다는 그런 관점 아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이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정말 많이 드는 일이고 당장은 불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꾸준하게 공부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냥 잃어도 상관없는 수준의 소규모 돈부터 일단 넣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소규모라는 거겠죠. 그리고 시점을 따지기 이전에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다시 이제 저점이 잡힐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4만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시장이 많이 안 좋아져서 3만원대로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만주 정도 정말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4만원대에서 3만원 내려가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겠지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주에서 2주 정도 산다면 이거 손실이 일어나봤자 만원, 2만원 정도니까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것이 결코 지불하지 못할 엄청난 큰 금액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내가 작은 돈이라도 한번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쓰지 않고 시장 차트만 계속 보고 있는 거랑 주변에서 얘기 듣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관심이 생기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3월 달에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 전과 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이때 들어갔으면 대박인데 이때 들어갔으면 돈 잃었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서 이 그래프의 변화나 시장 상황을 보면서 무언가를 깨닫고 이 지혜들이 나중에 연결돼서 어떠한 실천으로 이어져야지 이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금융 공부를 한 사람이 나중에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큰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 시기야말로 공부를 하기에 있어서는 적절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한 이야기를 요약을 해볼게요. 매월 30만원씩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투자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저축급여 연복리 3.74%는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좋지만 이거를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대신 주식에 너무 또 몰빵하지 마세요. 주식을 늘리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일정량의 금액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런 점에서 교사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 생각해요. 제가 교사를 콕 집었지만 교사처럼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갖는 그런 직업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따라서 교사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손실이 생기더라도 이때 쌓았던 금융지식이 언젠가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을 믿고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의 요약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처음 주식 공부를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채널을 소개하고 해당 채널에서 어떤 영상부터 보면 좋은지 이 영상 그리고 채널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바탕으로 또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